혹시 요즘 들어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서 베개나 욕실, 바닥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떨어져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 호르몬이 변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지만 사실 진짜 원인은 호르몬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성 탈모의 숨겨진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김순자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순자님은 몇 달 전부터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특히 정수리 쪽이 훤히 보인다며 불안해하시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변에서는 갱년기 이후 호르몬 문제일 거라고들 했지만 제가 혈액 검사를 포함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원인은 전혀 달랐습니다. 김순자님의 혈중 철분 수치는 정상 범위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단백질 섭취량도 하루 권장량의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여성 탈모는 남성 탈모와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남성은 주로 이마가 뒤로 밀리거나 M자 형태로 빠지는 반면 여성은 정수리 부위에서부터 숱이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마치 울창한 숲이 점점 듬성듬성해지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밀도가 낮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여성형 탈모증이라고 부르는데 50대 이후 여성의 약 40%가 경험하는 흔한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영양 결핍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특히 고기를 잘 드시지 않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의 주성분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고 모발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철분, 아연, 비오틴 같은 미량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마치 벽돌이 모자란 집처럼 머리카락이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고 쉽게 부러지거나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여러 환자분들 중에서 단백질과 철분 섭취를 늘린 뒤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모발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된 사례가 많습니다. 김순자님의 경우도 철분제를 복용하고 매일 아침 달걀 2개와 두부반모를 꾸준히 드신 결과 6개월 뒤 정수리 부위의 모발 밀도가 약 30%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만성질환과 복용 중인 약물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신진대사가 전반적으로 떨어져 머리카락 성장 주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고혈압 치료를 위해 장기간 복용하는 약물 중 일부는 부작용으로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 계열의 고혈압약, 일부 항우울제, 고지혈증 치료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만난 72세 박영희 님은 탈모가 심해져서 이용실에 가기를 꺼려 하셨는데 자세히 문진해보니 2년 전부터 복용하기 시작한 혈압약이 원인으로 의심되었습니다. 담당 내과 선생님과 협의하여 약물을 다른 종류로 변경한 뒤 약 4개월 후부터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약물이 원인인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여 대체 약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두피의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딱딱해집니다. 두피는 미세한 모세혈관을 통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는데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모근이 약해져 머리카락이 힘없이 빠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논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벼가 시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수면이 부족한 경우 혈관이 수축하면서 두피로 가는 혈류량이 더욱 감소합니다. 또한 흡연은 혈관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탈모가 고민이신 분들은 반드시 금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두피 건강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나 건성 같은 두피 질환이 있으면
모낭이 손상되어 탈모가 가속화됩니다. 또한 과도한 피지 분비로 모공이 막히면 머리카락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반대로 두피가 지나치게 건조해도 각질이 일어나고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원형 탈모증은 면역 체계가 자신의 모낭을 공격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동전 크기의 원형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여섯 번째는 과도한 헤어 스타일링입니다. 머리를 너무 세게 묶거나 당기는 헤어스타일을 장기간 유지하면 견인성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댄스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팽팽하게 묶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낭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탈모를 유발합니다. 일곱 번째는 급격한 체중 감량입니다.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몸은 생존에 필수적인 장기에 먼저 영양을 공급하느라 머리카락 같은 비필수 부위는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 결과 다이어트 후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덟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커지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호르몬은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이며 단독 원인인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생활 속 실천법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성인 여성의 경우 체중 1kg당 약 1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50kg이라면 하루 50g 정도입니다. 달걀 1개에는 약 6g, 두부반모에는 약 10g, 닭가슴살 100g에는 약 23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류를 골고루 섭취하시되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포함하면 하루 종일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이 공급됩니다. 둘째,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십시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소고기 간, 굴, 조개류에 철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철분은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식사 후 과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아연과 비오틴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아연은 굴, 호박씨, 견과류에 많고 비오틴은 달걀 노른자, 연어, 아보카도에 풍부합니다. 필요하다면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두피 마사지를 습관화하십시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지압하거나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 샴푸하기 전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꾸준히 해보십시오. 두피가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올바른 샴푸 방법을 익히십시오. 샴푸는 두피를 중심으로 하고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하므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샴푸 후에는 찬물로 마무리하여 모공을 수축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샴푸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섯째, 검증된 탈모 치료제를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요즘 시중에는 수많은 탈모 샴푸와 영양제가 넘쳐나지만 모든 제품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성분으로는 미녹시딜과 피나스테리드가 있으며 이들은 임상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합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십시오.
만성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탈모를 악화시킵니다. 명상, 요가, 산책, 취미 활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 재생이 일어나므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은 모발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아홉째, 금연하십시오. 급여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두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방해하여 탈모를 가속화합니다. 열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갑상선 기능 검사, 빈혈 검사, 호르몬 검사 등을 통해 탈모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부, 오천자.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경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함부로 시도하지 마십시오. 특히 마늘즙, 생강즙, 고춧가루를 두피에 직접 바르는 방법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런 자극적인 물질은 두피의 염증을 일으키고 모낭을 손상시켜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5세 환자분은 인터넷에서 본 마늘즙 요법을 시도하다가 두피에 심한 접촉성 피부염이 생겨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염증이 가라앉은 후에도 해당 부위의 모발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잦은 염색과 파마도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흰머리를 가리고 젊어 보이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하시는데 염색약의 화학 성분은 두피를 자극하고 모발의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킵니다. 특히 암모니아 성분이 포함된 염색약은 두피에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염색을 하시더라도 최소 2달에 한 번 정도로 간격을 두시고 가능하면 천연 염색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마 역시 머리카락의 구조를 강제로 변형시키는 과정이므로 모발을 약하게 만듭니다. 파마약의 화학 성분이 모발의 케라틴 결합을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손상되고 끊어지기 쉬워집니다.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과도한 시술은 오히려 탈모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드라이기 사용법도 중요합니다. 젖은 머리를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면 모발의 수분이 급격히 증발하면서 큐티클이 손상됩니다. 드라이기는 두피에서 최소 20cm 이상 떨어뜨리고 찬바람이나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연 건조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두피를 완전히 말리지 않고 방치하면 습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헤어, 제품 선택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시중에 탈모 방지를 표방하는 샴푸가 많지만 식약처 인증을 받은 기능성 샴푸인지 확인하십시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하여 황산염, 파라벤, 실리콘 같은 화학 성분이 적게 포함된 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식단 구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달걀 2개를 삶거나 부쳐서 드시고 두부반 모를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로 조리하여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시금치나 깨집 같은 녹색 채소를 곁들이면 철분과 비타민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김 한 장에도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하므로 매일 아침 김을 드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점심 식사로는 생선구이나 닭고기 요리를 중심으로 하시고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비타민 B군을 보충하십시오. 비타민 B는 세포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이며 특히 비오틴은 모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여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소화가 잘 되도록 가볍게 드시되 단백질은 꼭 포함시키십시오. 두부 샐러드, 닭가슴살 샐러드, 생선찜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며 야간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모발 재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아몬드, 호두, 호박씨 같은 견과류를 권장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하며 아연, 셀레늄,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하고 모발을 보호합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므로 과다 섭취는 피하십시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두피에 충분한 수분과 영양이 공급됩니다. 커피나 녹차는 이뇨, 작용이 있어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2~3잔 정도로 제한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두피 관리의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두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울로 정수리 부분을 자세히 관찰하여 붉은기가 있는지, 각질이 일어나는지, 피지가 과다한지 확인하십시오. 두피가 붉고 가려우면 염증이 있다는 신호이므로 순한 샴푸로 바꾸고 필요하다면 피부과 진료를 받으십시오. 두피 마사지는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양손의 손가락 끝을 두피에 대고 마치 샴푸하듯이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이마에서 시작하여 정수리, 뒷머리, 옆머리 순서로 전체를 골고루 마사지하십시오. 특히 정수리 부분은 혈액순환이 가장 약한 곳이므로 집중적으로 마사지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두피가 손상되므로 기분 좋은 정도의 압력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시행합니다. 마사지 후에는 두피가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습관적으로 두피 마사지를 하시면 몇 주 안에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피 스케일링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피 스케일링 제품을 사용하거나 집에서는 베이킹소다를 소량 섞은 샴푸로 두피를 부드럽게 문질러 각질과 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자주 하면 두피가 건조해지므로 주의하십시오. 이제 의학적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효과가 부족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승인한 탈모 치료제로는 미녹시딜과 피나스테리드가 있습니다. 미녹시딜은 두피에 직접 바르는 외용제로 혈관을 확장시켜 모낭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두피에 바르면 되며 꾸준히 사용하면 3개월에서 6개월 후부터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만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탈모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약해진 머리카락이 빠지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는 과정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두피 가려움증이나 홍조가 나타날 수 있으며 사용을 중단하면 효과가 사라지므로 장기간 사용해야 합니다. 피나스테리드는 경구용 약물로 주로 남성형 탈모에 사용되지만 일부 여성에게도 처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저출력 레이저 치료, 메조테라피, PRP 주사 같은 다양한 치료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저출력 레이저는 특정 파장의 빛을 두피에 조사하여 세포 활성을 촉진하는 방법이고, 메조테라피는 영양 성분을 두피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PRP 주사는 자신의 혈액에서 추출한 혈소판을 두피에 주입하여 모발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법입니다. 이런 치료들은 비용이 다소 높지만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선택지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모발 이식도 하나의 옵션입니다. 뒷머리의 건강한 모낭을 채취하여 탈모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영구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상당히 높고 수술 후 회복 기간이 필요하며 이식한 모발이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들을 충분히 시도해 본 후 마지막 선택지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잊지 마십시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혈액 검사를 통해 철분 수치, 갑상선 기능, 비타민 D 수치 등을 확인하십시오. 이런 수치들이 정상 범위에 있어야 모발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비타민 D와 칼슘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영양소는 모발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적인 측면도 중요합니다. 탈모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여성들이 탈모 때문에 사람 만나기를 꺼리고 우울감을 느끼고 사회 활동을 줄입니다. 하지만 탈모는 질병이며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변의 시선이 걱정된다면 가발이나 헤어피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자연스러운 제품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탈모도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가족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해와 도움을 구하십시오. 함께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을 함께하면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모발은 한 달에 약 1cm 정도 자라므로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기다려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여성 탈모는 호르몬 변화뿐 아니라 영양 결핍, 만성 질환과 약물, 두피 혈액순환 저하, 스트레스, 잘못된 헤어 관리 습관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다행히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한 식단, 규칙적인 두피 마사지, 올바른 헤어 관리 습관,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금연,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건강한 머리카락을 되찾고 자신감 있는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거울입니다. 탈모는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이를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전문의와 상담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고 자신에게 맞는 치료와 관리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위해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고 몇 달 후 거울 속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